사실 지금 이 업계에서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진짜 한 10년만 젊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자기 몸이 아니라고 하면서 좀 선수들을 믿다가 잘못된 경향도 있고 그런 데이터나 표준화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코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빌딩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어서 지금 현재 코치를 받는다 해서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제 33살에 처음 케미컬을 접했어요. 이제 고등학생한테 제가 케미컬을 배웠죠. 그런 케미컬을 디자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엑셀 시트에 막 12주, 16주 이렇게 표를 주는데 본인의 몸에 그쵸. 사용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영역을 알 수가 없다. 사용도 해봐야 되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보디빌딩 코치 문화가 들어온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보디빌딩 코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 긍정적인 시선,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한 10년만 젊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한번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 트레이너한테 한번 레슨을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 코칭 문화가 유행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던 게 마지막까지 코칭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장민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엄청 부정적이었죠. 그 전반적으로 다 차이가 나죠. 왜냐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지식도 있고 오류도 있었고 수박 겉핥기 식의 짜집기 식의 자료였던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제 몸을 이제 더 잘 알죠. 제 몸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뭐죠 아까 이제 코치가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나 표준화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시합을 준비할 때 항상 똑같지는 않았죠. 데이터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컨디셔닝이나 이런 것도 차이도 많이 나고 시합 때. 이제 뭐 목표가 진짜 바디빌딩을 이제 프로로 뭐 선수를 활동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코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인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선수는 이제 그날에 있어서 이제 그날 운동에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훈련하는 데에만 일단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선수가 노력하는 모든 게 저는 그 보디빌딩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어서 모든 노력이 코치가 없으면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사실 어느 한쪽이 더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코칭이 없으면은 아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대회를 제대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빠지고 갈수록 전체적인 컨디션, 매일 일어났을 때의 기분 이런 세세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경력이 오래되신 선수분들은 나름 멘탈 관리가 되시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굳이 코칭이라는 부분이 꼭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이런 재능이나 가능성을 제 스스로도 저 혼자서도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 가능성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코치를 받는다 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코치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몸을 스스로 혼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 몸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운동 컨디션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후반부가 다 시합에 다가와지면 사실 떨어지는 거를 좀 운동 강도도 그렇고 저한테 부족한 부분에 몸에 잘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계속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짜주시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치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헤비급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에 대한 영역을 코칭해줄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론적인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 코칭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론적인 게 사실 많이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론적인 거를 접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케이스들은 기본적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정도의 그걸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기본 이론만 있다면 못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면에서. 센터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트레이너들 또 코치들 전문 코치들이 사실 수준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꼭 선수를 하지 않아도 사실 코칭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용어 또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제 많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코칭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의견들, 오히려 그 힘들다를 넘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써봐야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메커니즘대로 따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메커니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러난 메커니즘만으로 이게 뭐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코치에 대한 입장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도 역시도 시합은 뛰었지만 선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물들로 저만의 데이터를 쌓고 그걸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제 근데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가 나를 찾아와, 이거는 모순인 것 같아요. 이미 자기 몸을 만들었으면 이미 그 몸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거면 코치가 아니라 교수를 해야죠. 분명 써본 사람이 더 느끼는 바가 많고 알려줄 수 있는 경험도 있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한 분들이 더 다양한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경우의 수를 많이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당연한 거고 공부를 한 분이 경험까지 해봤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보다 나쁜 결과를 안 나오게 만드는 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무조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분들 공부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가서는 분들도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으로 분명히 잘 다가서서 알려줄 수는 있지만 또 이분들이 못하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 때 실패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나 그걸 끌어줘야 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실기가 안 되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는 어떻게 해서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고강도 트레이닝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정말 고급자들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중급자, 상급자 가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2018년 피리스에게서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아온 그는 2021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4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댈러스 맥카버, 차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The thing about bodybuilding is that you look great outside, but your inside's dying. This sport could take some years off your life. Steroids will kill you. 보디빌더들이 전문적인 영양 케미컬 코치들에게 코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급사하는 경우는 보디빌딩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케미컬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작년이었죠. 코로나 그 시점 전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헤비급 보디빌더들의 급사, 그리고 그 당시에 코치진,
이 코치들을 향한 맹비난이 이어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증상인 것 같은데 이런 케미컬을 이제 코칭을 해주는 이런 코치의 선수가 아니면 의료사고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런 책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약을 쓰면 몸이 해치는 건 당연히 공급을 하는 사람이나 내 몸에 주입을 하는 사람이 다 알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을 해준 사람도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책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겁이 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헤비급 보디빌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는데 되게 많이 거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헤비급으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위험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죠. 그리고 논문을 보더라도 뭐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뭐 이란 쪽에 보디빌더를 22명을 조사하면 22명 중에 간 수치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즌 때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계심을 항상 갖고 만약에 코치라면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약을 쓰는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케미컬을 디자인해준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청 우스운 것 같아요. 저도 막 운동을 했을 때 제가 운동을 잘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고 식단을 잘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남은 건 케미컬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주변에 형들이나 그 당시에 주변에 동생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케미컬을 써도 똑같은 애 똑같고 똑같은 양을 써도 다르게 반응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케미컬을 디자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엑셀 시트에 막 12주, 16주 이렇게 표를 주는데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떤 혈액 변화가 있고 어떤 부작용을 겪고 어떤 상황에 놓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12주, 16주, 20주 뭐 아니면 한 대회에 대한 준비 기간에 대한 엑셀 시트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해주는 거는 솔직하게 제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고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처방을 해줄 때 3, 4일에서 일주일 처방을 해주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돈벌이로 전락이 된 이런 과정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3살에 처음 케미컬을 접했어요. 이제 고등학생한테 제가 케미컬을 배웠죠. 고등학생? 그때는 뭐 이런 뭐 다양한 어떤 걸 배운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쓰는 것을 배웠죠. 예. 근데 사실 뭐 정말 이 사람이라는 게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유전자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양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세상에 누가 완벽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내 몸에 실험해 본 사람. 케미컬 코칭을 하는 분이 직접 본인의 몸에 그쵸. 사용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영역을 알 수가 없다. 사용도 해봐야 되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선수들의 시합 성적이라든지 선수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체급에 따라서 운동할 때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량급이 느끼는 느낌이랑 헤비급이 느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솔직히 말하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차종이 있어요.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자기가 오일이 고장났는데 고치는 것보다 정비소 가서 알아보고 고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종이 장난감인데 포뮬라 1을 엔진에 단다? 잘못된 거죠. 그에 맞게 진짜 제대로 된 코치는 그 차종이 어떤지, 그 레벨이 어떤지, 그 드라이빙 선수의 수준이 어떤지, 핸들링이 어떤지 보면서 그에 맞는 튜닝을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그에 맞지 않는 레벨의 수준을 그냥 단기간 안에 이루고 싶어서 그 레이스를 빠르게 이기고 싶어서 그 차에 맞지 않는
튜닝을 해버려서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거를 아까도 말했듯이 맡긴 선수에도 잘못이고 그거를 정비한 사람도 잘못이죠. 이 약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뭐 우리가 받고 있는 케미컬에 대해서 약의 성분을 조금만 안다면 이거를 코칭을 받는다 비용을 들여서 차라리 그 비용을 계란 사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을 새로운 것을 뭐 해서 뭐 합산해서 뭐 비율이 어쩌고 맞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택들을 보면은 이미 정해진 거 그 스택의 양만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나은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른데 그거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짜준다? 저는 그거 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맞으면 끝나죠. 저는 항상 누가 물어보면 그냥 시금치 콩나물 따로 먹냐고 물어봐요. 그냥 같이 맞으면 되는 거죠. 저 또한 이제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공부하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해외 코치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다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서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고 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리넨보드 뭐 조은주의 뭐 크리스 아세토가 있다면 거기에 무조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뭐 이게 논문화 쪽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1+1, 2가 아니잖아요. 미지의 영역이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과물을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케미컬을 한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고 그 결과물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계속 이걸 10년, 20년, 30년 더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하는지. 일단 케미컬은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겠죠. 대신 또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혼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생긴다는 거. 운이 좋게 그 위험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죠. 케미컬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선수들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맡겨서 대신 이제 저랑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따로 본인들이 요즘은 다 케미컬이나 영양 코치를 따로 두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금 뭐 팀도 많고 이제 정보들이 이제 예전처럼 저희 때처럼 이렇게 무지한 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제가 터치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소통을 하면서 훈련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운동적인 부분을 케어를 네네. 해주시겠지만 네네. 케미컬적인 코칭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만약에 선수가 따로 받는 이런 케미컬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이 이제 최병찬 코치님의 입장에서 좀 상반됐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도 있었나요? 네, 요즘 사실 트렌드 자체가 케미컬에 대한 위험들을 좀 잘 모르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너무 무지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맹목적으로 좀 따르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운동 코치라고 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케미컬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의견. 근데 예를 들어 선수 코칭을 받는 선수가 만약에 보디빌딩 코치와 함께 하면서 시합 컨디셔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 비난의 화살은 코치에게도 돌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선수가 잘 됐을 때 이 코치에게 얼만큼 크레딧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유은광 코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케바케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마다 솔직히 코치가 잘해서 그 선수가 진짜 발전했으면 그 선수가 알아서 코치를 홍보해주고 나서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만큼 고마워할 거고. 근데 반대로 진짜 코치가 뭐 대충 가르쳤는데 진짜 선수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찾아보고 그냥 정신적 지주만 받았다. 그랬으면 그 선수도 이제 우승했을 때, 그랑프리 했을 때 좀 더 자기를 좀 더 어필을 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코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많이 보이죠. 이제 저도 이제 엿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는데 좀 많이 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몸이 아니라고 하면서 좀 선수들을 믿다가 잘못된 경향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질타도 선수들도 받아야 돼요. 왜? 솔직히 알고 받은 거니까. 알고 받았는데 남만 비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선수 코치한테 간 이유는 그거를 한번, 물론 몰라서 갈 수도 있어요. 몰라서 가라는데 이게 내가 너 뛰어내려 그러면 올림피아 될 거야. 5층에서 뛰어내려 할 번 뛰어내릴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 항상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돼. 그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코치하고 선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사실 껄끄러운 부분 같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실 선수가 입상을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코치를 해도 되는 건가? 너무 감히 이런 업에 도전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를 탓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더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도 선수 탓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무료로 제공받는 제자와 스승 관계가 아니고 돈을 낸 소비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코치라는 입장에서 여러 개의 소통이 다 원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치의 능력 부재로 인한 실패면 완벽하게 코치의 탓이고, 근데 그게 연락이 다 되고 소통이 다 됐는데도 이제 선수가 속이고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멋대로 행동했다면 선수 탓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결과값은 오히려 코치보다는 선수가 겪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치가 대부분 잘못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코치랑 선수랑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일단 무조건 결과는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들은 보통 그 선수와 코치 간의 소통의 문제에서 좀 생긴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소통보다는 결과겠죠.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계속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00%, 1000%, 1000%, 아니 1000%, 1000% 무조건 코치 잘못이다. 무조건. 컨디셔닝에 실패했어. 모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든 영양이든 시합 성적이 안 좋든 뭐든 다 무조건 저는 코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회원들이나 선수나 돈을 지불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했으면 그만큼의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 사람이 못한다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 운동을 잘 못한다, 그러면 코치의 실력이라고 봐요. 실력, 못 바꿔주는 실력. 알고 있지만 못 바꿔주던, 아예 몰라서 못 바꿔주던, 그냥 무조건 트레이너가 잘못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환불 해줘야죠. 환불. 그런 얘기 알고 환불, 나랑 안 맞았습니다, 하지 맙시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디빌딩 코치라는 문화가 국내에서는 이제 크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비해서. 이 보디빌딩 코치 문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요즘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데, 사실 예전처럼 자신이 혼자 그 운동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선수로서 발전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요즘에는 그 노력보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코치의 트렌드도 좀 맞춰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근데 좀 더 코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써보고 경험도 해봐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뭐 보디빌딩 코치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지도 이제 최근에 많이 들리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은 기간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디빌딩 코칭 문화, 이런 문화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뭐 컨디셔닝 코치, 저희 때는 없었지만 사실은 그게 좀 더 전문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때랑. 예전에는 그냥 저보다 몸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부분을 공부한 그 코치들이 다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우리나라도 정말 잘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저희들 사진하고 지금 후배들 사진을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더 많이 우리나라가 바디빌딩이 발전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코치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 나름대로 혼자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분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도태되려고 뭔가를 하는 거는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코치 문화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트니스 문화, 바디빌딩 문화가 그래도 제가 지금 14년 동안 이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되게 단기간에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코칭 문화도 되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되게 저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조금씩 더 대한민국 선수들이 해외도 나가서 해외 선수들이랑 많이 경쟁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걸 토대로 더 많이 공부도 하시고 더 선수들이랑 합을 잘 맞춰서 하다 보면 훗날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DM 보내서 뭐 이제 자기랑 해볼 생각 없냐, 공짜로 해주겠다, 뭐 아니면은 이제 지인들, 뭐 이제 프로 딸 만한 선수들한테 연락해서 밥 한 번 사주고 이제 이번 시즌 같이 준비해보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인스타에 뭐 같이 뭐 말 한 번 나누고 사진 찍어서 자기가 코칭한 것처럼 올리는 코치들도 많고, 해외 선수들 들어오면 이제 통역 한번 해주고 이제 자기가 코칭한 것처럼 올리는 코치들도 있고, 계속 이런 식이면은 이제 수준 낮은 코치들이 계속 위로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뛰어난 코치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마케팅을 못 하니까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뛰어난 코치분들도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스승과 제자라는 문화가 되게 만연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스승과 제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돈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서 돈을 낸 제자는 소비자지만 제자로 둔갑이 돼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 겪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겪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화가 잘못됐구나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코치라는 문화가 생긴 것도 맞는데, 아직도 코치가 갑이 되는 세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만연한 것 같아요. 코치라는 부분이 되게 여럿 없고 하다 보니 내가 이 코치한테 잘리게 되면, 아니면 혹여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내가 몸이 더 좋아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그런 나쁜 상황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채널을 보는 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보디빌딩이 흘러가야 한다면 돈을 내면 자기가 소비자고 자기의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급을 해주는 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유명하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게 갑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자기들이 인지를 하면 좋은 보디빌딩 문화가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코치들이 확실히 SNS에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확실히 좋다고 봐요. 왜냐?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결과물을 SNS에도 볼 수 있고 선택지가 넓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선배들 조언만, 내가 받는 PT의 그 선배들 조언만 듣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다녔으니까 너도 이렇게 먹어,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선수들한테, 일단 일반인들이나 선수들한테 여러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각자만의 코치들도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가 이 코치랑 하고 싶다, 이 코치랑 하고 싶다, 저 코치랑 하고 싶다, 선택지가 생긴 거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보여지는 게 다라고, SNS의 결과물이나 이게 보여지는 게 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그 결과물을 너무 코치들이 그 선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 건강이 어떤지 여부가 어떤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결과물에 치우치는 게 너무 저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코치들이 많을수록 더 그 한 사람이 더 잘할수록 더 빛나는 법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좀 좋다고 보지만 한편 케미컬 쪽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한 가지의 문화와 영역이 자리 잡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디빌딩 코치라는 영역은 현재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메시지를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